역사와 논리 2편, 인과론으로 풀어보는 매트릭스 영화 이야기 시간입니다. 만일 역사와 논리 1편을 안 보신 분이 있으시면 먼저 그것부터 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역사와 논리 1편은 역사서술과 이해를 위한 논리 문제를 구조, 주체, 필연, 우연, 가치 등의 개념 문제로 아이만 재판 사건을 토론함으로써 배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만 해보고 지나가면 학습자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침 영화 매트릭스가 매우 논리적인 이야기 구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영화 이야기 분석을 통해 그 학습 능력을 확인하려고 또 하나의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문제의 소재는 영화 매트릭스의 1편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 소개된 영화 매트릭스 1편의 줄거리를 구조, 주체, 필연, 우연이라는 맥락에서 분석하되 그 과정에서 나타난 모순점도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먼저 이 영화 매트릭스 1편의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결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이미 보신 분 혹은 줄거리를 잘 아시는 분은 뒤에 해설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트릭스 1편, 영화가 시작되면 알 수 없는 사람들 사이의 비밀 통신으로 영어로 he, 그를 찾는다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회사의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앤더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는 밤에는 네오라는 이름을 가진 해커입니다. 그는 밤새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는 여자 트리니티가 나타나 네오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것은 매트릭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오는 트리니티와 그 일행들에 의해 모피어스라는 인물에게 안내됩니다. 모피어스는 네오에게 운명을 믿느냐고 묻습니다. 네오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그 이유를 자신의 삶을 조종할 수 없다는 발상이 싫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피어스는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실제하면서 네오를 혼란하게 만든 그 감정이 결국 그를 자기에게 오게 했다고 합니다. 네오는 그것이 매트릭스인가 묻습니다. 모피어스는 매트릭스란 어디에서나 존재하며 이 세상 자체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표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오가 노예로서 냄새와 맛, 촉감도 느낄 수 없는 정신의 감옥에서 태어난 것이 진실이라고 말해줍니다. 모피어스는 네오에게 빨간 알약과 파란 알약을 내밉니다. 빨간 것을 먹으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파란 것을 먹으면 지금까지의 일을 다 잊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네오는 빨간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네오가 새로운 공간에서 정신이 들었는데 그것은 기계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대한 인간 양식장이었습니다. 네오의 몸에는 많은 영양 공급 및 신경 전달 튜브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그곳에서 물길로 배출되어서 모피어스 일행에 의해서 건져집니다. 이 과정은 마치 출산을 경험하는 아기 같은 느낌을 줍니다. 모피어스는 네오에게 진실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합니다. 정신이 혼란한 네오는 자기가 죽은 거냐고 묻습니다. 모피어스는 그 반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오가 왜 눈이 아프냐고 묻자 모피어스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네오는 여기가 어디냐고 묻습니다. 모피어스는 어디냐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냐가 문제라고 합니다. 네오는 1999년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2199년에 가까운데 모피어스도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모피어스는 네오에게 그의 동료들이 느부갓네살이라는 함선에 타고 있으며 그곳에서 해적 신호를 보내고 매트릭스를 해킹한다고 합니다. 이어 모피어스의 다른 동료들이 소개됩니다. 트리니티 말고도 에이팍, 스위치, 사이퍼, 탱크와 탱크의 형, 도저, 그리고 마우스 등이 소개됩니다. 네오는 다시 모피어스와 가상 공간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모피어스는 역사적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에 따르면
과거 인류가 인공지능을 만들어냈는데 그 기계와 인간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으며 결국 불리하게 된 인간은 기계의 태양 에너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하늘을 어둡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기계들은 인간의 몸에서 생기는 생체 전기와 체열을 에너지로 이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계가 인간을 양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꿈이 곧 매트릭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기계들이 인간을 배터리로 사용하기 위해 그 꿈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피어스는 다른 사실도 알려줍니다. 매트릭스가 처음 생겼을 때 그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매트릭스가 있는 한 인간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진실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매트릭스를 파괴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가 죽은 후 예언자 오라클이 그의 재림을 예고했는데 재림할 그는 매트릭스와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현실로 돌아온 네오는 탱크와 그의 형 도조에게 자기처럼 연결관이 꽂혀있던 구멍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100% 옛날 방식으로 태어난 시온의 사람들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 시온은 최후로 남은 인간의 도시로서 지구 중심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트리니티는 남달리 네오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를 바라보는 트리니티의 눈빛에는 그윽한 무엇인가가 비춰집니다. 한편 네오는 매트릭스를 모방한 가상 공간에서 매트릭스 요원들과의 전투를 대비해 훈련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네오는 모피어스가 자신에게 어떤 자각을 불러일으키려 한다는 것을 점점 의식합니다. 그러나 이 무렵 모피어스의 일행 중 사이퍼가 매트릭스의 요원인 스미스를 만나 시온으로 가는 코드를 알고 있는 모피어스를 넘기겠다고 합니다. 그 대가는 자신의 매트릭스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금 생활에 염증이 났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네오는 일행들과 매트릭스 세계의 모처에서 예언자 오라클을 만나지만 그녀는 모호한 얘기들만 해줍니다. 내 자신을 알라. 그가 되는 것은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다. 사랑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냥 느끼는 것이다. 등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오가 그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다고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언젠가 네오 자신이 자기 자신이나 모피어스의 생명을 건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오라클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사이퍼의 배반으로 모피어스는 요원들에게 체포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후에 먼저 돌아간 사이퍼는 도저와 탱크를 쏘고 아직 매트릭스에 접속해 있는 두 동료의 플러그를 강제로 뽑아 죽게 만듭니다. 사이퍼는 이제 네오의 플러그까지 붙들고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네오에게 관심을 두는 트리니티를 위협합니다. 만일 네오가 정말로 그이면 자신이 그의 코드를 뽑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오가 그인 것을 믿느냐고 묻는다. 이에 트리니티는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사이퍼는 네오의 플러그를 잡아 뽑으려고 합니다. 바로 이때 사이퍼의 공격으로 죽은 줄 알았던 탱크가 일어나 사이퍼를 쏘고 함선을 다시 장악합니다. 체포된 모피어스는 요원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주사를 맞아 정신이 몽롱해지는 모피어스에게 요원은 수억의 인간을 무감각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매트릭스 세계의 천재성을 예찬합니다. 그것은 본래 완벽한 세계를 추구했던 인간이 자신을 위해 만들었던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기계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원은 그것을 진화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모피어스에게 시온으로 가는 코드를 말하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그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던 느부갓네살 후의 탱크는 모피어스의 플러그를 뽑으려고 합니다. 이때 네오는 모피어스의 믿음을 이해하고 자신은 그를 구해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고 하며 매트릭스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트리니티도 따라 나섭니다. 그렇게 해서 플러그를 꽂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생긴 네오의 동작이 달라졌습니다. 네오는 급기야 매트릭스 세계의 요원들 같은 빠른 동작으로 총알까지 피합니다. 트리니티는 그러한 네오를 향해 놀라운 눈길을 보내고 구출된 모피어스는 그인 것이 맞지 하고 그녀에게 묻습니다.
모피어스를 구한 네오 일행은 탈출구인 지하철역 전화기를 통해 모피어스와 트리니티가 매트릭스에서 먼저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뒤따라온 스미스라는 요원이 네오의 탈출을 저지하고 싸우다가 회심의 일격을 가하면서 잘 가라 앤더슨 합니다. 그러자 네오는 내 이름은 네오다 라고 하며 싸우다가 달아납니다. 그렇게 쫓기던 네오는 어느 아파트 방에 전화기를 찾아 들어서는 순간 그보다 먼저 온 요원의 총에 쓰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느부갓네살 호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일행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는 죽을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들의 함선은 매트릭스의 수색 로봇에 발견되어 공격받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트리니티는 초연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네오, 이젠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오라클은 내가 사랑하게 될 남자가 바로 그라고 말했어 라고 하면서 네오에게 키스를 합니다. 그러자 매트릭스 세계의 네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 순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요원들이 뒤를 돌아보자 네오가 일어서 있습니다. 이때 네오의 눈은 모든 것이 기호들로 이루어진 세계를 봅니다. 매트릭스의 세계가 실제가 아니라 코드들로 이루어진 가상세계임이 보이는 것입니다. 벽도, 요원도 모두 기호일 뿐이었습니다. 놀란 요원들이 그를 향해 총을 쏩니다. 그러나 네오가 손을 내젓자 날아가던 총알들이 그의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네오가 매트릭스의 통제력을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요원들은 퇴치됩니다. 그리고 수색 로봇을 막던 느부갓네살호의 다른 일행들이 최후의 일전을 한 직후 네오는 트리니티와 감동의 재회를 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네오는 전화를 통해 다음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거기 있다는 걸 안다. 이제 느낄 수 있지.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도 안다. 우리가 두렵겠지. 넌 변화가 두려운 거야. 미래가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난 어떻게 끝나는지를 말하러 온 게 아닌 건 확실하다. 난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말하러 온 것이다. 이제 난 이 전화를 끊을 것이고 내가 보여주기 싫어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나는 내가 없는 세상을 보여줄 것이다. 규칙과 통제가 없는 세상,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을 말이다. 그 후의 일에 대해선 내 선택에 맡기겠다. 이상이 영화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조, 주체, 우연, 필요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또 어떤 모순이 드러날까요? 저는 이때 이 영화는 스토리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를 표현하는 영화 캐릭터들에 유의하며 분석해보라고 학생들에게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럼 제가 의도한 분석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영화 스토리에서는 먼저 가상세계에서 인간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인간은 자기가 자율적으로 행동한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꿈들을 지배하면서 행동을 통제하고 있었던 매트릭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자체가 바로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 스미스를 비롯한 요원들인 것입니다. 결국 매트릭스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설계한 어느 정도의 선택적 변수들이 허용되는 유연한 성격의 통제 체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필연이라는 속성이 작용하게 됩니다. 반면 네오는 운명이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와 함께한 투사들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입니다. 즉 이들은 운명이라는 말이 담은 필연적 요소를 거부하고 선택 가능한 미래를 추구하는 자들, 즉 우연의 조건을 추구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주체적이며 선택적이었죠. 그런데 네오, 모피어스, 트리니티 등과 함께하는 세력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혹은 누구일까요? 바로 오라클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오라클이 네오, 모피어스 등의 세력에게 왜 이상한 요소일까요? 오라클이라는 이름과 그 역할 때문입니다. 오라클이라는 이름은 신탁 혹은 예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이나 신탁 혹은 무엇을 예지한다는 것은 바로 필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필연이라는 요소가 없다면 예언이나 신탁, 예지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오라클은 그 속성상 매트릭스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오라클이 그 반대의 속성인 네오, 모피어스, 트리니티 등과 같은 편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점이 이 영화의 반전 포인트를 만드는 요소였던 것입니다. 실사 영화 3편, 애니 1편으로 구성된 매트릭스 영화는 사실 1편만 상영되었어도 네오의 통쾌한 승리를 보는 것, 그리고 그의 마지막 메시지만으로도 그 자체가 완결된 느낌을 줍니다. 그렇지만 스토리에 대한 인과론적 분석은 석연찮은 지점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라클의 정체 문제였던 것입니다. How can I trust you? Bingo. 참고로 이 영화 3편을 모두 보면 매트릭스는 여러 차례 새로 부팅되었으며 그때마다 네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이야기는 역사에서의 연속과 단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상이 인과론적으로 풀어본 영화 매트릭스 이야기 1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 워셔스키 형제들은 왜 비슷한 저항 문제를 두고 매트릭스 말고 다시 V4 벤데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포스모더니즘과 관련됐을 것으로 여겨지는 그 문제는 이 두 영화 사이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다뤄볼까 합니다. 그때가 빨리 오면 좋겠군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